제가 한국에 와보니 제대로 알겠네요. 체코에서 온 여성이 밝히는 충격 사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일상공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일상공감에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사연자분 한번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에서 태어나 6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일본 동경에 정착하게 되었던 루시엘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가 벌써 42세가 되었네요. 그 남자를 따라 한국에 온 건 2012년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올리게 된 건 지난 날이 너무 부끄러워서예요. 한국을 늘 무시했었거든요. 가난한 나라고 또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인데 한국 것이다 우겨서 나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전 일본이 가장 우수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문화는 서정적이고 남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본인들은 질서정연하고 그들은 침착해서 무엇을 하건 서두르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제가 일본에 흠뻑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애니메이션을 접하고 나서부터였어요. 탄탄한 스토리와 독특한 분위기, 매력적인 그림체가 저를 사로잡기엔 충분했거든요. 또한 음식들은 전부 맛있었고 제가 살았던 곳에는 아름다움이 가득한 도시였죠. 그리고 일본이 한국이란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공헌도 했었다는 역사책을 보면서 그때는 일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 같은 것도 생겼었죠. 가끔 뉴스에서 다케시마를 두고 한국과 논쟁하는 걸 볼 때면 한국 쟤네들 대체 왜 남의 땅을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야? 하면서 열변을 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고 동경에 있는 한 제약 설비 회사의 경리로 취직했습니다. 첫 직장인 만큼 열정을 쏟으며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 말단 직원에서 경리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웬 한국인이 찾아왔어요. 부장님께 물어보니 한국거래처 중 박 과장이 부품 교체일로 출장을 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동안 우리 회사에 출근하며 같이 근무해야 한다며 잘 지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역시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형편없구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 한국의 박 과장은 저에게 다가와 잘 부탁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거절할 수는 없어서 악수는 거부하고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면서 내 잘 있다 가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멋쩍은 듯 웃더군요. 그런데 의외로 박 과장은 일 하나는 확실하게 했어요. 굉장히 성실했고 말투도 다정했으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부드러운 성격의 남자였어요. 당연히 전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좋게 대하진 않았어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있었거든요. 늘 차갑게 그를 대했죠. 그렇게 그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고 이후부터 좀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거래처의 그 남자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고 생각나는 것이었어요. 내가 미친 건가 싶었어요. 아니, 왜 자꾸 그 남자가 생각나는 거야? 대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도통 이런 감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그가 더 보고 싶다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던 중 일본의 긴 연휴가 찾아왔는데요.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죠. 에라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한국에서 먹을 음식들을 잔뜩 챙겼죠. 한국은 여전히 후진국이라 가난할 거고 음식도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 인천공항을 보고 충격에 놀랐습니다. 그 거대한 규모와 세련된 느낌의 공항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런 건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은 일본 공항보다 규모도 훨씬 거대하고 아름다웠죠. 인천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한국의 공항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공항의 청결도와 빠른 입출국 절차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의 최첨단 시스템에 눈이 휘둥그레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더군요. 저는 냄새에 이끌려 식당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보니 정말 다양한 먹거리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보다 더 놀라운 건 캐리어를 아무데나 놓아두고 식사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일본에서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대놓고 내 물건을 내 시야에서 멀리 두지 않았거든요. 공항으로 걸어나간 뒤엔 마치 미래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신기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길을 가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쳐다볼 수 있었는데 바닥 레드등과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무엇보다 제일 충격을 받은 건 지하철 시스템이었는데요. 서울의 인구는 1천만 명인데 서울의 지하철역은 총 723개라고 하더군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속으로 분하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하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최고 지하철이라고 하면 사실 일본 도쿄를 떠올릴 수도 있지만 서울은 심지어 가격까지 저렴해서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봐도 한국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어느새 그의 회사 앞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연휴 기간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일터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죠. 거래처 회사 앞에서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군요. 돌아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의 밝은 미소를 보는 순간 안기고 싶었지만 꼭 참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볼 일이 있어 잠깐 왔다가 들렀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식사 안 했으면 식사하러 가자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마침 퇴근 시간이라 퇴근길이었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와 한 식당에 갔고 수없이 많은 정갈한 반찬들과 양념갈비, 육전과 별미였던 식혜까지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간장 베이스의 음식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 남자와 함께하며 느꼈던 든든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과 공항에서부터 만날 수 있었던 최첨단 시스템들을 보니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완전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한탄했습니다. 그렇게 휴가 기간이 끝나 전 다시 일본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일본을 가는 날에도 그 남자는 저를 공항까지 바래다 주었죠. 일본에 도착해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한국은 알면 알수록 멋진 나라였어. 나는 지하철역에서 화장실을 찾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지. 왜냐하면 한국의 여자 화장실에는 파우더룸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처럼 세심하게 그리고 또 편안하게 만들어 놓은 화장실은 처음이었어. 파우더룸 안에는 고데기와 화장품, 샘플, 손거울, 머리빗, 그리고 헤어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 콘센트까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한국인 여성들은 차분하게 앉아 화장을 고쳤지. 그 모습은 상당히 부러웠어. 여성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한국 화장실 모습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음식이었어. 한국의 식당 주인들은 정말 친절했는데 길거리 음식이나 식당에 가서 먹을 때 설명도 잘해주고 일본어를 잘 못해도 그들을 계속 뭔가 더 해주려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 온갖 편견으로 가득했던 난 한국을 제대로 느끼고 알게 되어버린 거지. 식당 안에서는 한국인들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시며 함께 고기를 굽고 밥을 나눠 먹는 장면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보기 좋았던 것 같아. 마지막 날에는 거래처 박 과장님하고 야경을 비추는 다리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서울을 만끽했는데 과연 서울은 정말 멋진 도시였었어. 한국인들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한강에서 즐겁게 뛰어놀았고 많은 젊은이들은 운동도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는 모습들이 활력 있는 도시 같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와 사귀기로 했어.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면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국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 한국인 거래처 박 과장과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지내고 있었던 수원 광교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정착했어요. 서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넘쳤던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아들과 딸 둘을 낳고 5가족이 지금은 행복하게 한국에서의 삶을 즐기고 있죠. 지난날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던 시절 한국이란 나라를 무시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연애하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서 역사관에 갔다가 다케시마가 아니라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에 지금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동안 일본이 오히려 한국의 영토를 본인들의 것이라고 우기고 있던 거였구나라는 생각에 배신감까지 들더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기 때문에 작년 겨울에 도쿄에 다녀왔었어요. 3일로 짧게 다녀왔는데 한국에서의 삶을 살다가 찾은 일본 도쿄는 한국에 비해 뭔가 낙후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국은 점점 발전하는데 일본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일본의 거리와 건물들을 아는데도 한국에서 지내다 다시 만난 일본의 도쿄는 화려한 서울에 비하면 작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 사연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볼 텐데요. 지난 어린 시절 한국에게 무례하게 굴어서 대단히 미안하고 미안합니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진실인 줄만 알았어요. 이제 와서 알게 되어서 다행이고 이제는 한국을 가장 사랑한답니다. 한국인인 제 남편을 존경하며 한국의 피를 가진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루시엘님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다시 제대로 알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부디 이곳의 좋은 부분만 많이 보시고 한국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일상공감이었습니다.